네, 어제 하루 국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완전 타결이 됐고요. 그 결과 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개시가 됐는데요. 자, 이 문제 2분 연결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홀가분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머니까요. 네, 저희가 4+1 협상이 계속 진행될 때 총장님께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타결되면 네네. 인터뷰를 하자고 계속 말씀하셔서 이제야 모셨습니다. 네네. 만족하십니까? 협상 그 선거법 개정안 이제 그 민주당 대표로 이제 협상에 참여하셨는데 네네. 최종 결과 되게 만족하는 협상 수준인가요? 결과를 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한 목표는 네. 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사, 민심을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조금 더 현재의 제도보다 좀 더 그렇게 그 비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지금의 양당 체제, 양당 국회가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다당제적인 다당 국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국회는 양당 체제 하에서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에 양당 국회에서 다당 국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뭐 절절히 느낀 그런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법뿐만 아니라 이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을 이 모두 또 패키지로 이 타결을 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원래의 이 선거제도 개혁 안에 가지고 있던 취지를 충분히 다 살리지는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지나간 것을 뭐 굳이 다시 이제 꺼내서 질문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요거 하나는 좀 그래도 한번 복귀 차원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석패율제는 정말로 받기가 힘든 카드였던 건가요? 석패율 제도는 이 권역별로 운영을 할 때 이 의미가 있다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는 이 그 지역 편중 현상을 막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저희는 검토를 해왔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권역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이제 이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연동형 캡은 이번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 거죠, 총장님?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담기게 되는 건가요? 예, 부칙에 담겨서 수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50% 연동률에 따라서 이 연동형으로 그 운영을 합니다만 이번에 한해서 이제 30석까지만 연동제를 적용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제대로 충분히 도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그 지역구별 인구 계산 그 기준 시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인구 기준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에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만 있었고요. 그런 논의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것은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이 농산어촌 또는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이 이 그 선거구 획정에 불이익이 생겨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라는 이 취지의 합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역구 의석수도 그대로 253개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인구 변동에 따른 미세 조정 말고는 선거구 획정에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의본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당 국회에서 다당 국회의 제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찬성해줘야 할 이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거기까지가 좀 한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데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총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네. 지금 당장 떠오른 현안이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좀 짚어봤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이런 현상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네, 우선 자유한국당이 예로 들고 있는 알바니아의 그야말로 이제 이제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주의 제도를 선거제도를 제대로 도입한 이제 실제로 보면 뭐 이제 한 30년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런 신생 국가거든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나라의 예를 끌어들여서 그 알바니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 꼼수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일은 결국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미 비례한국당이 선관위에 이 등록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전혀 무관한. 그럼 또 무슨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지요. 뭐 당명 개정 이야기가 나오나 보던데요, 한국당 안에서. 예, 그런 꼼수로 치면 어떤 수든 못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이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좀 더 온전하게 이 국회에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양당 체제의 기득권 정당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기득권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걸 넓혀가자라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런 취지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역행하는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우려가 따라 나오고 있는 게요. 이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모든 여야 정당의 합의하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석 분포가 달라지면 22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법 개정이 또 시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기우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걱정일까요?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에 동의를 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의 지금 이제 수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 제도가 완벽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다 더 개혁적으로 또 제대로 된 정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에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면
갔지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연동형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좀 부각은 안 되지만 중요한 또 변화 가운데 하나가 선거 연령을 18살로 하향하는 조정안도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만약에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가 된다면 이제 21대 총선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좀 이게 너무 좀 소소한 문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만 18세에 해당하는 만약에 고3이라면 예. 선거날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뭐 선거일은 휴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투표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이 만 18세이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는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일테면 투표권자가 그러니까 투표의 명부가 확정되는 날까지의 약 뭐 한 달 정도에 태어난 네. 이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나머지 만 18세의 90% 이상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네, 대학교 1학년 아마 이렇게 아니면 이제 재수를 하고 있거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변화라. 이것이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 만 18세 이상 투표권은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는 뭐 일반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오히려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상당히 큰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선거법 개정 문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 총선 기획단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영입 1호는 이 남자다. 근데 20대일 것이다. 막 추정이 막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자리에 좀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총장님? 저희들이 이제 이 청년들을 20, 30대 청년들을 이제 이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일테면은 뭐 20대의 일테면 뭐 무명의 인사를 1번 타자로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측 보도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뭐 곧 이 영입 인사를 공개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네. 예, 뭐 그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영입 인사들을 준비했는지를 아실 수 있다. 그러면 총장님 잠깐만요. 영입 1호의 컨셉이 20대의 무명 인사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영입 1호의 컨셉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이른바 영업 비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화 내용 미리 보시고 영화관에 가시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스포일러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역 50% 물갈이를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저희는 그런 방식의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인위적인 물갈이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물갈이는 과거에 제왕적 대표, 제왕적 총재 시절에 하던 것이고요. 네.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전에 총선 공천과 관련된 룰을 이미 확정을 했고 그 룰에 따라서 전국 각 지역에서 우리 출마 예정자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산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교체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기왕에 한 10여 분 정도의 현역 국회의원이 이미 또 불출마 입장을 네. 결정하고 계셔서 예. 이런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제도와 예.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또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인적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적 쇄신이 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 일테면 몇 곳이 될지 몇 퍼센트가 될지는 저희로서도 예측할 수 없고요. 네. 예, 뭐 결과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몇 곳이 됐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거법 개정안. 네네. 자, 연동형이 이제 그 도입이 된다고 이제 기정사실로 놓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게 기정사실이 된다면 예. 다른 정당은 조금이라도 어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후보를 낼 것이고, 네네. 더 많은 후보가 이제 선거 완주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네네. 그것이 민주당한테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불리하고 정당 득표를 올리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뭐 계산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 양당 국회에서 다당 국회로 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네. 지금까지 이제 계속 통합 논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보다는 연합의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이 총선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총선 결과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구성된 의석비에 따라서 이제 그 총선 이후에 각 정당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협상이나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금까지의 어떤 이 선거 양상과 앞으로의 선거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선거제도의 이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역구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렇죠. 후보 단일화는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렇다 보면 지역구에서 저희가 겪게 될 다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이 국회 제도 전체를 바꾸어 나가려면 이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에 임했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